1. 왜 성공을 부정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한다. 하루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며 살아간다. 회의와 경쟁, 성과와 지표. 이 세계는 무언가를 이뤄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상하다. 모두가 성공을 외치지만 정작 성공이란 단어 앞에서 우린 자주 움츠러든다. 성공이란 욕망일까? 아니면 그것이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감정을 갖는 걸까? 장자는 말한다. 왜 성공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는 성공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성공이 자기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준에 복종한 결과인지 냉정히 물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나에겐 큰 돈 필요 없어.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선택인가? 아니면 도전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위안은 아닌가? 장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세상이 너에게 준 틀 안에서 넌 진짜로 자유로운가? 돈이 없으면 시간은 줄어들고 선택은 사라진다.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깊은 사유의 전제다. 장자는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실력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단순한 경쟁력이나 성취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두께, 판단의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감이다. 성공이란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바깥으로 확장하는 행위다. 그때 비로소 부는 나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 성공을 부정하지 마라. 부유함을 창피해하지 마라. 문제는 그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지배하느냐이다. 삶의 실력이란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눈빛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므로 장자는 말한다. 진짜 성공은 그 어떤 바깥의 평가도 흔들 수 없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 성공을 진심으로 바랄 준비가 되었는가? 현실을 꿰뚫는 사유의 거장 장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고 빠르고 예측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불확실성과 갈등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또 다른 시대의 불확실성과 마주했던 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을 버리지도 정복하지도 않았다. 그는 묻고 의심하고 사유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의 이름은 장자. 기원전 4세기 중국 전국시대. 각 나라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인간의 목숨은 가벼웠고 사상은 무기처럼 쓰였다. 공자와 맹자의 육아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며 정치에 개입했고 법가는 냉정한 통치 원리를 제시했다. 그 틈에서 장자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묻는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장자가 세상을 벗어난 은둔자라고 생각한다. 바람과 자연을 노래하며 한가롭게 유유자적했던 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장자의 철학을 너무 얕게 읽은 결과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 초청받았을 만큼 그 사유는 당대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고자 사신을 보냈고 학자들은 그의 문장을 해독하려 밤을 지새웠다. 그는 권력에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본 자였다. 장자는 안다. 세상은 복잡하다. 사람들은 흔들린다. 현실은 언제나 나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사유의 힘이 있다면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철학이다. 그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았다. 하지만 보는 방식이 달랐다. 그 시선은 싸우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통찰하기 위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를 통해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현실을 이해했다. 장자는 무의를 말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장자의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태도다. 자기 자신 그리고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그는 말한다. 가장 깊은 개입은 가장 멀리서 온다. 장자의 철학은 현실을 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꿰뚫는 방식이었다. 그는 검을 들지 않았지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통치자가 아니었지만 스스로의 세계를 통치했다. 그렇게 장자는
사유의 자리에서 세상을 흔들지 않고 움직였다. 바로 그곳이 진짜 힘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3. 실력이란 무엇인가? 실력.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경쟁을 떠올린다. 스펙, 시험, 이력서, 타인보다 앞서는 무엇.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실력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 장자는 삶의 실력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남보다 빨리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남들이 어디로 달려가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실력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실력의 시작이다. 하지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립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도 아니다. 자유는 무엇보다도 판단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판단은 사유에서, 사유는 지식에서, 그리고 지식은 관심과 노력에서 출발한다. 장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지혜는 지식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지식을 무시한 지혜는 없다. 아무런 공부도 없이, 아무런 탐색도 없이 그저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다듬어진 지식이다. 숙성된 사유의 결과다. 그래서 장자는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그와 토론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왕이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 정치의 한가운데 세우고 싶어 했다. 그는 단순히 느긋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치열한 사유의 현장에 있었고 가장 많은 지식을 흡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궁궐 대신 택한 것은 자기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자기 기쁨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실력이다. 그 실력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욕망과 두려움조차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내리는 결정, 그 결정에서 비롯되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의 존재의 두께를 만든다. 장자는 말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대신 그 변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실력을 가져라. 그 실력이야말로 세상의 변덕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근육이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한가? 4. 장자는 왜 입체적인 철학자인가? 철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어떤 철학은 세상을 멈춰 세운다. 어떤 철학은 세상을 움직이며 이해한다. 장자의 철학은 움직인다. 그는 세계를 하나의 운동하는 흐름으로 본다. 노자의 도덕경이 우주의 구조를 말했다면 장자는 그 구조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았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우리는 종종 절대적인 것을 원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진리는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고정된 중심이란 없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로 보았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평면이 아니다. 입체다. 입체란 시선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 존재의 조건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사유의 무대. 그곳이 장자의 철학이다. 대표적인 우화, 대붕 이야기. 북쪽 바다에 살던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어느 날 붕이라는 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 붕은 단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수준을 바꾼 존재다. 남쪽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붕의 여정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유의 고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붕은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위에 자신의 방향을 얻는다. 이것은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자의 철학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삶의 운동성의 상징이다. 변화 없는 존재는 없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세계는 항상 낯선 국면을 제시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높아져야 한다. 우리는 멀리 봐야 한다. 그것이 곧 철학이며 곧 존재의 확장이다. 장자는 고정된 진리를 버렸다. 대신 그는 유연한 시선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날고 있는가? 4. 장자는 왜 입체적인 철학자인가? 철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어떤 철학은 세상을 멈춰 세운다. 어떤 철학은 세상을 움직이며 이해한다. 장자의 철학은 움직인다. 그는 세계를 하나의 운동하는 흐름으로 본다. 노자의 도덕경이 우주의 구조를 말했다면 장자는 그 구조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았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우리는 종종 절대적인 것을 원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진리는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고정된 중심이란 없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로 보았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평면이 아니다. 입체다. 입체란 시선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 존재의 조건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사유의 무대. 그곳이 장자의 철학이다. 대표적인 우화, 대붕 이야기. 북쪽 바다에 살던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어느 날 붕이라는 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 붕은 단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수준을 바꾼 존재다. 남쪽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붕의 여정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유의 고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붕은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위에 자신의 방향을 얻는다. 이것은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자의 철학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삶의 운동성의 상징이다. 변화 없는 존재는 없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세계는 항상 낯선 국면을 제시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높아져야 한다. 우리는 멀리 봐야 한다. 그것이 곧 철학이며 곧 존재의 확장이다. 장자는 고정된 진리를 버렸다. 대신 그는 유연한 시선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날고 있는가? 진선미의 순서 아름다움이 우선이다. 오름은 중요하다. 선함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그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앞서야 한다. 진선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의 순서다. 진리선 그리고 마지막의 미. 하지만 장자는 이 질서를 뒤집는다. 미선진의 순서. 왜일까? 왜 아름다움이 먼저여야 할까? 진리는 논쟁을 부르고 선은 갈등을 일으킨다.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시선. 하지만 미는 다르다. 아름다움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지만 어느샌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생각하게 만들고 조용히 마음을 열게 만든다. 장자는 말한다. 시비를 가리는데 집착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백을 확보하라. 우리는 자주 오름을 외친다. 하지만 그 오름이 때로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기도 한다. 선함을 실천하려 하지만 그 선함이 타인의 입장에선 강요일 수 있다. 진리와 선, 그것은 상대적이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달라진다. 하지만 미는 초월한다. 한 송이 꽃이 피는 풍경, 누군가의 말 없는 배려, 저녁 노을의 깊은 정적,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설명 없는 감동을 느낀다. 장자가 말하는 미는 이런 설명 불가능한 여백, 그리고 그 여백에서 우러나오는 조화의 감각이다. 이 감각을 잃은 사회는 팍팍하다. 옳고 그름의 논쟁에 피로하고 선과 악의 기준에 분열된다. 그래서 장자는 미를 앞세운다. 미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느리게,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진리가, 선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감각이자 가장 고귀한 태도다.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삶을 옳게 살기 이전에 삶을 아름답게 살아라. 6. 자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장자는 왕의 사신을 받았다. 그를 재상으로 삼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 하지만 장자는 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노는 자라로 남겠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해석을 불러온다. 권력을 거부한 이상주의자의 선언? 아니면 현실을 도피한 은둔자의 강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자기 이해의 표현이다. 장자는 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스스로 쾌락을 만든다. 스스로 기쁨을 빚는다. 그 기쁨은 타인의 기준에서 오지 않는다. 세상의 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것은 오직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다. 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본능에 따라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선택, 의식적인 결단, 깊은 사유 끝에서 피어난 기쁨이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장자는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자회는 방향 없는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 있는 해방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원하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장자는 말한다. 자신을 모르면 세상에 심부름만 하다 인생이 끝난다. 결론,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식, 직장인, 부모, 친구.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안에 나는 점점 흐릿해진다. 장자는 말한다. 그 많은 이름들 속에서 진짜 너를 잊지 말라.
철학은 삶의 기술이다. 그 기술은 어떤 전공서가 아닌 바로 나의 하루, 나의 결정, 나의 시선 안에 존재한다. 이제 장자의 말을 떠올려 보자. 높이 날기 위해선 먼저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삶의 실력은 멀리 보는 눈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이 당신 안에 머물 때 당신의 삶도 더 깊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